그다음에 파즈랑 시타. 사실은 뭐 너무나 코난에서 스테레오타입화돼 있는 진짜네.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다는 심지어 만약에 이게 아름다운 장면을 꼽았어요. 영화였다면 이게 영화였다면 같은 배우를 쓴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송혜교 원빈을 그대로 또 캐스팅해서 뭐 한 게 주로 아닌가. 아름다운 장면은 이 둘이 연출을 했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기억에 남는 가장 꼽는 아름다운 장면들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라 일행의 비행기에 그 파즈가 그치. 나도 망보러 올라갔는데 시타가 올라가가지고 같이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도 미쳐. 안 보셨구나. 봤어요. 그 장면 제가 띄엄띄엄 봤는데 그 장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시타가 살짝 날리는 걸 잡아 끌잖아. 줄에 매달려서 그게 막 볼렁볼렁 되는데. 야, 그거를 영화로 구현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느낌은. 미래소년 코난에서는 이제 코난이 라라를 선장 배 위에 도드 위에서 막 들고 던지잖아.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장면처럼.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정적인데, 그러니까 동적이지는 않지만, 이 느낌이. 감독이 노렸어. 막 우리 가슴의 순간. 감독이 노렸어. 이거 이제 나도 저기에 같이 탔으면 코난 어딨니? 정말 그 김 선수가 그걸 정말 잘 집었는데, 그 짧은 장면이 뭔가 하나를 사람을 확 움켜쥐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라나가 아니라 시타가 이렇게 하늘에서 쑥 떨어지잖아요. 그거 잡아주는 그때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지? 하고서 저는 그 장면이에요. 그죠? 저는 그 장면. 그리고 나중에 파즈가 시타랑 같이 야 이거 비행석이 이렇게 떠올라 뭐 이러면서 파즈가 자기가 혼자 이렇게 하고서 자기가 탁 내려갔는데 쿵쿵쿵쿵 떨어진 거야. 안 다쳐 왜? 근데 그 장면도 되게 남자의 강인함을 너무 안 다쳐. 괜찮아요. 잘생기면 안 다쳐도 돼요. 잘생기면 다치면 안 돼. 그럼요. 다 피해가지, 총알도. 그래서 그 장면도 되게 연출이, 어머! 이렇게 하고 보다가 둘이 어느 순간에 같이 비행석으로 파즈랑 시타가 둘이 손잡고서 올라가는 하늘에서 슉 떨어지는데 천천히 그 세 개의 장면에 이어서 마지막엔 로맨틱하게 둘이서 하늘에서 둥둥 떠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진짜 너무 저는 이게 네 개가 딱 저한테는 가장 너무 좋았었어요. 우리 방 셰프님은 어떤 점? 나는 저기 파즈가 그 기상나팔 같은 거 부를 때 우리 사실 이분이 나르시스트야. 아니 그 군생활 할 때 항상 그 듣기 기상나팔. 근데 얘가 그 고요한 그거를 딱 깨주는데 되게 인상이 음악 진짜 너무 좋아지. 그 온갖 로맨틱한 거는 다 갖다 붙였어요 여기. 처음에 그 나왔던 그 오픈 OST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히샤이지 뭐 쪽이니까 되게 웅장하게 시작했고. 늘 얘기하지만 히사이시조는 진짜 히사이시조는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타카하타 이사오가 그러니까 그 미야자키 하야가 음악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거 히사이시조로 하자고. 그래서 히야시조. 조 선생이 맡아야죠. 좀 자기 좀 시켜줘. 싫다. 여간 그 아름다운 장면은 나는 그렇게 뽑았고. 있으십니까? 당연히 시타가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 때문에 그거 포스터 때문에 세계의 남자들이 다 열광을 한 거예요. 그 시타가 딱 그렇다고 들어보시죠. 여자도 열광했어. 어떤 소녀가 딱 내려오는 걸 소년이 받는 그 장면 하나만으로 끝났어. 꿈과 모험, 환상 막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 제가 생각하기엔 저도 그 장면 딱 보고 저 라퓨타가 우리나라에 일본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전 게임 잡지 같은 것도 보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보면 게임 잡지를 보다가 딱 장면을 넘겼는데 그 포스터가 딱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그 한 장면만 보고 온갖 상상이 막 펼쳐있잖아요. 그 기억만 전 남아있어요. 라퓨타 실제로 봤을 때도 너무 재밌었지만. 양 작가님 말씀이 맞네. 근데 그게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인데 나는 그게 비현실적이라서 저는 솔직히 그래서 그냥 이과? 나는 현실적인 게 좋아요. 그래서 잠깐만, 둘이 껴안고 있는 게 좋아. 예체능? 제일 무서운 예체능. 이과! 저는 그 둘이 올라가는 장면은 그냥 소녀의 풋풋한 느낌 그냥 그 정도였어요. 로맨스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둘이 아직 나이도 어리고 소녀의 순진무구하고 풋풋한 장면이 좋구나 그냥 이 정도였지. 판타지는 완전 그 장면이지 진짜. 판타지로 따지면.
근데 이게 지금 1986년 개봉인데 실제 접한 거는 어떤 식으로 접했지? 나는 그 87년도쯤 87년도 그때 봤다고? 나는 불법 다운로드. 저는 이틀 전에 저 비디오로 아니다, 봤습니다. 아니다, CD. 아, 나 강남 살았어요. 불법 CD. 그 용산에서 바로 딱 구입하셔야겠다. 그러니까 이분 있는 줄 알으니까 미워하자 그냥. 뭐래? 강렬히 미워하자. 미워하자 김선수. 90년대 후반인가?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뒤로 해서 본 것 같은데. 그때 나도 대학교 비디오 테이프이 봤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VHS하고 베타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베타를 갖고 있어요. 아, 진짜요? 베타 가지고 계신 분은 나 우리나라에서 처음 뵀네. 실제로. 그 테이프가 많지가 않았는데 네. 그거 어떻게 구입을 했어? 그러니까 옆집에 안 산다니까 저분이. 우리 어릴 때 옆집에 이집 살았어요. 김선수. 당시에 여기 친구들 강남에 그렇죠. 살았어. 고등학교 네, 삼성동 같은 살았습니다. 경기 나왔습니다. 나는 그 삼성동 그 뭐지 그 절 이름 봉은사. 봉은사 옆에 살았는데 봉은사 위가 우리 학교예요. 초가지붕 막 이런 거 진짜로? 여주가 막 이렇게 덜렁덜렁 달려 있는. 아니 삼성동 사셨네. 살았죠. 그래서 난 그 봉은사에서 올챙이 잡고 놀았어요. 어머. 올챙이 툭 네. 터뜨려서 미안하고. 만났겠다. 라떼 얘기는 여기까지. 너무 왜? 길어지는 것 같다. 아 우리 그래. 주제를 이렇게 한 3시간 떠들다가 오늘- 알아서 편집하실 거니까. 아니 또 그냥 나 아름다운 저도 역시 그 장면인데 저는 띄엄띄엄 봤잖아요. 이거를 저는 이틀 전에 접했는데 이 장면을 보고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그 내려오는 장면이 다른 영화에서도 쓰였던 것 같아요. 아 그쵸. 뭐 예를 들면 뭐 제오 원소라든지 이런 많아요. 데서도 쭉 그 제오 원소는 어떨 때 뭔가 이렇게 쭉 하여튼간 떨어지는 그 그쵸. 장면. 그 슈퍼맨. 일종의 명작이구나 이게 하나의 그 기준이 돼서 여기서부터 많은 베리에이션이 나오는 그게 됐고 아까 우리 그 양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하나의 이야기라는 건 이렇잖아요. 뭔가 하나 던져지고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으로 해서 사람들을 쫙 집중시키고 아 얼마나 거대한 이야기가 그쵸. 근데 거대한지도 모르죠. 네. 그 이야기를 쭉 빨려들게 하는 그 힘이 그 떨어지는 속도와 함께 사람들 쭉 빨려들죠 거기에. 아 그러니까 막 네. 속도 있게 쫙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네. 새 깃털처럼 그렇죠. 살풀이 푹신하게 내려갈 때 우리도 안정감 느끼는 네. 거 있잖아요. 편안하다. 이런 게 네. 나 이건 미야자키 네. 거야. 하나의 그 신화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면 두근두근두근 수많은 할머니들이 그 손자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음. 분명히 모든 할머니들이 이야기꾼이 아니었을 거란 그쵸. 말이에요. 어떤 할머니는 유독 잘하고 어떤 할머니들은 애들이 울기만 하고 잠도 안 자고 그랬을 텐데 그 능력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할머니들의 첫 멘트에서 시작됐을 것 같아요. 뭐야? 예를 들면 어떤 할머니는 야, 앉아봐 옛날에. 했는데 딱 만약에 그러면 이제 누구야 옛날에 누가 살았어. 벌써 여기서부터 그냥 애가 쫙 빨려들잖아요. 속도에서 누가 살았는데 이렇게 돼서 이러면 애도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할머니 있으셨어요? 이런 할머니 있으셨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그런 거. 그래서 그 장면 하나로 맞아, 사람들을 그런 느낌이야. 맞아요. 빨려들게 뭐 하는데. 말하는지 예. 이제 알았어. 저는 그 띄엄띄엄 봤는데도 음. 그랬던 것 같고 아까 김 선수가 얘기했던 그 장면은 나중에 누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분명히 써먹을 그런 장면이 아닌가. 그쵸. 예, 사람을 한 번 이렇게 훅 이렇게 흐름라이드 같은 거 타다 보면 살짝 내려갈 때 그런 슬- 느낌이었다. 예,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심장이 예. 여기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스팀펑크물이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는데 다들 시큰둥했는데 살짝만 정리하고 가. 장르를 처음 굳이 장르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아니 같아요. 이게 듣고 이분들이 싶네요. 예. 나이가 들어서 그래. 아, 제가 요즘에 이렇게 팟빵이나 이제 SF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즘에 SF물이 되게 흥행을 한대요. 요즘에? 책으로. 요즘에? 원래 우리나라는 우리 시대 전통적으로 때는 약했죠. 500건 팔리면 많이 팔린다. 뭐 이런 게 SF 쪽이었었는데 그래서 SF 작가들 되게 힘들었대요. 그렇지. 나도 외국 것만 봤지 우리나라 작가분들의 SF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정확하게는 요즘 문단의 현상은 SF가 키워드. 하여튼 그렇대요. 되게 많이 팔린대요. 정확하게는 SF가 아니라 그냥 판타지예요. 그렇죠. 저도 이 얘기하고 이세계물, 싶은데. 회계물, 예. 귀한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욕먹는다. 예. 아니, 아니, 근데 저도 SF로 쳐져요. 왜 그래요? 그런 생각 들어요. 옛날
뭐 사조영웅전이었나? 사조영웅전. 그런 그때부터 이 무협지. 사극이 판타지가 되면서 이제 사극이 아니라 판타지가 완전 됐잖아요. 판타지. 그렇죠. 그 판타지가 그냥 현대물, 역사물, 그러니까 미래, 근미래물 다 섞여갖고 그냥 다 판타지인데 그걸 SF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미래가 들어가면 솔직히 SF는 정확하게 사이언스 픽션이니까 문상 과학물이야. 하시네.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네. 그래서 이게 판타지지 이거 SF라고 쳐 하는데 요즘에는 약간 그게 조금 더 허용량이 많아지더라고. 하다못해 좀비가 나와도 SF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SF라고 해?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를 판타지라고 하더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요즘에는 분류가 조금 더 우리가 우리가 굉장히 아주 스트릭트하게 과학적으로 기반이 확실하게 돼 있지 않으면 SF라고 쳐주지 않잖아요. 사이언스 판타지. 라고 생각하나 봐요. 사이언스 픽션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니네. 우리 유튜브 보고 굉장히 욕먹겠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뭐 그 좀비물이 나오는 걸 SF라고 하든 뭐 이런 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에서 SF가 잘 나간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전 진짜 SF가 잘 나가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판타지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미투.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니, 왜냐면 너무 어려워, 사실. SF, 정통 SF는. 그럼 그렇게 치면 정통 너무 FS는 뭐라고 볼 SF.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요? 예전부터 우리가 그래서 SF 장르라고 했던 것들은 나는 영화에서 네. 최근 본 것 중에 외계인과 그 콘택트인데 그 콘택트 조디 포스터 나왔던 콘택트 말고 클로스 콘택트. 인카운터. 스티븐 스필버그. 아닌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콘택트. 와서 그 사람 드네빌레브? 문자 해독을 해야 되고 막 이랬던 거. 드네빌레브. 하여튼 그거예요. 그게 가장 시카리오 감독의 굉장히 보면서도 되게 뭐지 하면서 봤었던 가장 최근에 진짜 SF는 저는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난 블레이드 SF라고 러너거든요. 치지 않아. 정통 SF지 그거. 그러네. 브레이드 러너. 좀 지겹긴 하지만. 그러니까 얘는 그 오빠 나는 몇 번을 보는데 근데 나는 그게 SF라서 그러니까- 좋았던 게 아니라 배우가 너무 좋았어. 해리슨 포드? 아니 나는 해리슨 포드보다 그 하얀 머리 라이언 고슬링이요? 아니. 하얀 머리 보스 보스? 죽잖아요. 죽죠. 뭐 레플리카니까. 그러니까 4년 살고 있지. 해리슨 포드 마지막 구해주고 자기 죽잖아요. 생명을 다. 그 아저씨가 되게 멋있어요. 마지막 대사도 너무 훌륭했어요. 네. 내 모든 기억은 사라지겠지 빗속에 있는 눈물처럼 이러면서 네. 딱 죽거든요. 그 대사도 너무 원래 훌륭해. 시나리오에 있는데 더 이 사람이 더 배우를 한 거라고 까먹었다, 진짜. 배우가 배우를 까먹었다. 그때 감성에 더 젖어들어서 그 배우가 그 원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 사람 진짜 그러니까 아름다워요. 지금 이런 데서 맞네 이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미국은 영화를 계약할 때 그런 게 있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연 배우가 되면 허용량이 있대요. 그 권리. 그러니까 내가 시나리오에서- 그러니까 걔네들은 되게 대입할 수 세세하게 있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허용이 안 되는 사람은 애드립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는 그냥 뭐 이건 사실은 애드립에서 나온 명장면입니다. 이런 게 있는데 거기는 배우가 계약을 할 때 그 조건이 있는 계약과 없는 계약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관여할 수 있게. 그래서 오히려 감독은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 이 배우랑은 하다 보면 더 좋은 게 나올 수가 있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해리슨 포드는 이거 찍는 데는 엄청 짜증냈대요. 이 감독한테 이런 리들리 스콧이 좀 그렇게 되네. 그래서 해리슨 포드 자체는 자기가 이게 형사물 액션, SF 액션 형사물 정도로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안 맞았던 거야. 근데 어쨌건 결과물은 되게 좋았었어요. 미션 영화고 뭐 배드씨는 되게 좋았을 거예요. 아니 그 언니랑은 되게 그 언니 나중에 인터뷰한 거 그 해리슨 포드 지금 블레이드 러너의 그 언니 진짜 눈물 많이 철철철 흘렸대요. 짜증나. 리들리 스콧도 나를 때리지, 해리슨 포드도 나를 때리지, 막 장난 아니었대요. 무슨 대사만 해도 막 여기서 저기서 자기한테 지랄 오만 가지 지랄들이 다 넘쳐 흘렀었대네요. 그래서 사랑받는 그 작품에서는 사랑받는 여배우가 아니었었대요. 힘들었었대요. 네, 옆으로 얘기가 빠져가지고. 스팀펑크에서 지금 사이언스 픽션 갔다가 사이언스 판타지 갔다가 스팀펑크.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스팀펑크. 요게 사이버펑크, 그러니까 SF 중에서 네. 사이버펑크 뭐 이런 거가 하위 장르래요. 그래요? 브레이드런 브레이드 러너 사이버펑크고 사이버펑크예요. 스팀펑크는 아키라.
아키라 같은 것도 사이버펑크. 아키라가 그게 사이버펑크. 스팀펑크로, 그러니까 뭐냐면 증기 기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석유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뭘 석탄이나 이런 걸 떼서 칙칙하는 그런 증기의 힘. 왜 영국 산업 혁명, 프랑스나 영국에서 이제 일어났으니까 영국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 시대, 18세기 뭐 빅토리아 시대라던가 조지 시대와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을 그 시대적 상황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복장이나 그런 건 그런 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건물이나 복장은 그거고, 그 대신 이제 스팀펑크, 아까 말했던 증기로 힘을 이용한, 전기가 아니라 증기를 이용한 그런 것들을 하는 물이 따로 이제 자리를 잡았대요. 그래서 스팀펑크잖아요. 스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기 스팀. 그 스팀이거든요. 내 발음이 그렇게 안 좋은 거. 저는 스팀 뭘 쏘는 줄 알았어요. 스팀. 스팀. 스팀이구나. 스팀. 그래서 스팀펑크가 그런 거라서 이제 영화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와일드 와일드 열받는다. 그게 그 장면에 속한대요. 와일드 와일드. 그거죠. 옛날에 요즘에 킹 받는다. 킹 받는다. 아무튼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그쪽에 분류가 된다는 게 좀 솔직히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억지로 껴서 한 거예요. 하울의 움직이는 진짜 성은 껴다치게 판타지, 그러니까 마법이잖아. 근데 왜 그래서 분류를 그렇게 해? 스팀펑크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오컬트나 마법 요소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거의 판타지적 요소들을 갖다 넣는 스팀펑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는 거죠. 축헌데 꽤 영향력 있는 무슨 그 뭐라 그래야 되겠죠? 비평가나 비평가가 그 말 만들어 거기다 껴맞춘 것 같아요. 그렇죠. 스팀펑크가 뭐야 도대체? 어머, 이분들 너무 오래됐어. 이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스팀펑크는 원체 우리나라에만 유명하지 않지 미국 이런 굉장히 서양권에서 엄청 유명한 흐름이에요. 장르예요. 요즘에 진짜요? 메인스트림으로 해서 어떻게 얘기를 재밌게 꾸미냐면은 왜 요즘에 SF 작가들 제가 유튜브가 아니라 팟빵에서 이제 들었던 내용인데, 그 작가 몇 명들이 모여가지고 스팀펑크를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내가 시작할게, 너 이렇게 릴레이로 이제 하는 스팀펑크를 하나 기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조선시대로 가서, 조선시대 아마 세종대왕이나 하여튼 그때를 이제 배경으로 한 스팀펑크를 자기네들 만들어서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스팀펑크는 그때 시대로 돌아가서 굉장히 전기까지는 아니고, 전자기나 이런 걸 생기지 않고 증기를 사용하는 힘은 그렇게 해서 그 시대를 다시 재구성해서 이제 이야기를 꾸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이 더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근미래나 가까운 과거에 들어가서 그걸 다시 재해서, 이때 만약에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살던 시대에 스팀으로 힘을 쓰는 무슨 기계가 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식으로 재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죠? 이제 조금 와닿아요. 그죠? 그리고 그 구조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되게 구조적이잖아요. 뭐가 하나 돌면 역사도 좀 잘 우리는 알아야 굉장히 되고. 마이크로하게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뭐가 돌면 뭐가 이어져서 거기서 또 힘을 받아서 또 가고, 그쵸.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톱니바퀴가 네. 돌아가면 뭐가 되는 네. 것처럼 하나씩 네. 하나씩 상상도 너무 쉽고. 러프한 어떤 기계들이나 이런 네. 것들이 보통 스팀펑크에 많이 나오거든요. 파이프, 뭐 황동 파이프 뭐 이런 거. 여기 딱 지금 저기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검색해 게임. 오셨는데, 바이오쇼크가 진짜 스팀펑크에 되게 좋은 그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좀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이 스팀펑크 장르에 대해서 그런 거 쳐주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젊은이 장르에 좀 새롭게 등장하면서 새로운 스팀펑크 메인스트림으로 엄청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좀 더 스팀펑크 메인으로 이게 되고 있는 장르랍니다. 말 자체가 나오는 거로 보면은 19세기가 어쨌거나 19세기 이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장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죠. 네. 전에는 없었겠죠. 스팀이라는 게 18에서 나온 게 19세기 이를 그때니까. 배경으로 한대요. 그러면은 내가 몰랐던 지금 얘기를 오늘 처음 듣는데 스팀펑크라는 장르가 있구나라고. 괜찮았나요? 좋았어요. 뭐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로 찾아보고 싶게 만드네. 근데 네. 지금 라프타가 스팀펑크에 들어가기는 이거 안 되네. 그게 궁금했어요. 어떤 장면이 아까 열차 장면이 그랬을까요? 그러면 약간 그런 거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최신식 어떤 기차라든가 최신식 비공정이 아니고 조금 석탄 올드한 계속. 느낌의. 이 시대에 네. 이게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기계적 그죠. 중간에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해. 진짜 되게 역동적인 장면이라고 내가 얘기했고 막 카친스가 나오는데 김환사한테 친한 아저씨야. 아저씨 좀 더 빨리 막 근데 깨워.
꼭 그렇게 뭐 석탄을 넣는다든가 그런 나무를 태운다든가 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예, 이런 좀 방금 말씀하신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건데 원래대로라면 사실 증기기관 가지고 그런 고출력의 기계를 만들 수가 없는데 판타지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와일드 거기서- 와일드 웨스트가 정말 예, 잘 딱- 표현한 것 같아요. 와일드 와일드 네, 웨스트. 그러니까 네. 약간의 그 상상력과 함께 그 시대를 느끼고 싶은, 그러니까 음.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필하지 못한대요. 음. 왜냐하면은 영국 산업혁명 시대를 길게 경험했던 유럽 애들 있잖아요. 유럽 쪽에서는 이 시대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야. 그렇구나. 거기에다가 판타지적 요소를 섞어가지고 자기는 다시 그 시대를 회귀해서 그걸 즐기고 싶은 것도 즐겁게 낭만적으로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스팀펑크가 유행하면서 잘하고 일본도-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것도 라떼는 이거. 이유가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그치. 그런 걸 받아들여서 걔들도 그 맛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러네. 일본 애들도 그 유행하거든요. 스팀펑크는. 완전 라떼는이야, 라떼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우리는 산업혁명 이제 당시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일제 그 점령기 하에서의 그거가 시대를 괴를 같이 하니까 우리한테 그게 추억하고 싶은 향수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우리는 것 같아. 이 스팀펑크를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었대요. 네. 그러니까 매력을 못 느끼기도 네. 하고 약간 그 시대를 낭만적으로 표현하면은 좀 거부감이 도덕적인 들죠. 가치관적인 모럴에 빠지니까 모럴해저드에 빠진다고 하나? 모럴 해주자가 정확합니다. 모럴 빠지는 게 아니라. 가발 공장 이런 거. 그 성명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직종이랑.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렇게 그런 장르로 확 이렇게 되지는 않았었는데 요즘에 젊은 작가님들이 네.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이걸 좀 더 다르게 아까 되게 말했던 매력적인 조선 시대를 그런 식으로 다시 스팀펑크라는 재해석해서 장르가 있어. 하면 되게 뭐 재밌더라고요. 조선 명탐정이라는 영화도 보면 거기에 그런 게 조금 나오죠. 그치, 약간 네, 약간. 스팀에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살짝 섞는 거죠. 우리 명민이. 너무 진화된 그걸 터미네이터처럼 그런 거에 섞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러면 되게 매력적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은 스팀펑크 장르다. 모르겠어요. 폭넓게 보면은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이미지는 스팀펑크 하면 딱 드는 이미지가 사이버펑크의 그 산업혁명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이 기계로 가득 차 있고 막 여기저기서 공장 보고 싶지 연기랑 않아. 막 증기 어디 그치. 어두운 골목 그 배트맨 같이로 지나가면 연기 맞아요. 푸신 하고 배트맨도 들어간다고. 저는 하고. 이런 게 스팀펑크의 이미지인데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스팀펑크 하면 뭔가 자연이 있고 조선시대 하면 그러니까 보고 싶은 푸른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나왔는지 안 스팀펑크랑 나왔는지 연결이 된다고.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획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꼭 그 책은 한번 사서 보고 싶어요. 그래 뭐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도 뭐 저는 있긴 해요. 저는 저는 살짝 있지. 펑크 하면 항상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어두침침하고 딱 딥하 그 다크한 느낌. 저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그래요. 음. 펑크라는 말이 들어가는 장르들을 보면 사이버펑크도 그렇고 되게 디스토피아야. 네, 항상. 디스토피아죠, 그 느낌. 그런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라프터가 디스토피아야? 아니, 어디서 펑크의 개념을 들었는데 꼭 펑크가 디스토피아라기보다는 현실에 대해서 부조리한 거라던가 이런 거에서 풍자나 해야 뭐 이런 반항하는 그러니까 히피나 이런 것도 사실 약간 그쪽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음악적인 펑크가 장면에서 시작이 되게 가볍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좀 그런 느낌. 내가 듣는 그러게. 적인데 우리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류는 그렇지 않아요. 현실을 도피하려는 뭐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낭만파 음악하고 거의 비슷해. 보면 그래요? 현실을 도피한다. 그러니까 음악에서부터 펑크가 시작돼요. 낭만파가 현실 도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꽉 차고 있으면은 왜 그 밑에 있는 애들은 그걸 깨부수고 싶은 그거가 하나는 펑크였고 하나는 히피였고 하나는 뭐고 MZ 세대가 뭘 만들려는 뭐지 기대하겠어? 우리 MZ세대는 그냥 불쌍한 세대고. 왜 그래 왜 불쌍해? 나 힘들어 그분들 응원할게요. 기성세대가 너무 많은 파이들을 다 가져가지고 가져갈 게 없어. 되게 힘든 진짜. 그거만 있어. 우리가 기성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천공해성 라퓨타에 대해서 그러면은 거의 마무리할 단계가 온 것 같은데 거의 뭐 주인공 파드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냥. 아니 무스크래기하고 그러게요. 뭐 우리 뭐 사이버펑크 뭐. 근데 파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너무 무난한 주인공이다 보니까. 맞아. 인정. 색깔이 나는 네, 약간 인정. 색깔이 없어요. 코난이 좀 더 코난처럼 강인하지도 않고. 근데 분명히 그 의지는 능력자는 있어, 의지는 능력자. 있어. 능력자긴 한데 그것도 그건데 이제 성격이 너무 좋아. 로봇의 등장도 난 되게 아, 신기했어. 맞아. 그 얘기를 하려다 까먹었네. 어. 그 지난번에 코난편에도 얘기했었는데 그 로봇. 그래요. 그 로봇. 로봇이 레디 플레이어 원에 나오는 그 로봇. 되게 매력적이죠. 그 와. 간단한데 네. 심플한 그랜다이저도 디자인으로. 아닌데 근데 또 파워는 또
생각지도 막 레이저 쏴대고 눈에서 막 레이저가 팔 나가는데 길이가 다리 길이만큼 내려오고. 팔 하나 부러졌는데 날아다니고 어, 정원 관리하고 있고 또 어. 그니까 정원 관리할 때 너무 매력적인 거야. 그런 얘가 막 설정들이 진짜 천재적인 것 같아. 우리의 허를 찔러. 제가 막 어디 가서 막 뭐 비행기 지뢰하고 치워서 이런 게 꽃- 아니라. 낫지 않았나 뭐 이런 거 보는구나. 너무 그러니까 뭐지 시타를 지켜주려고. 근데 시타는 얘가 혹시 나를 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모르니까. 처음 장면에 로봇 등장해서 네. 움직일 때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도 다 시타랑 똑같았지. 혹시 제가 막 이러는데 시타를 지켜주면서 막 자기가 이렇게 대신 맞고 총 맞고 푹 이렇게 쓰러지고. 근데 어쨌건 말했던 대로 그 정원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 말씀하셨던 토토로도 그렇고 나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내가 제일 가장 좋아했던 장면은 그 주인공 여주인공이랑 하울이 이렇게 하늘 공중에서 이제 내려가는 장면이 원픽, 투픽은 뭐냐면 하울이 문을 그 신비한 문이 있거든요. 돌리면은 다른 공간으로 가게 돼요. 아니면 그러니까 같은 시대의 다른 공간? 근데 얘가 맞아요. 딱 문을 여는데 도깨비. 완전히 그냥 아름다운 대자연이 들판이 쫙 펼쳐지면서 예쁜 꽃이 있고 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가장 미야자키 하야오가 여기서 살고 싶다는 그런 걸 그린 것 같아. 나는 거기 살고 싶어. 그래서 딱 문을 열고서 누구지? 소피를 거기 데리고 갔을 때 하울이 그때 정말 하울이 날 데리고 간 것 같아. 다음 타임에 얘기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게 가장 나한테는 아름다운 장면인데 마찬가지로 이 하늘 정원 거기서 얘네들이 이 로봇들이 그 정원을 관리하고 막 새들한테 잘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또 하나 가슴을 때리는 그런 거였어요. 난 오늘 이거 촬영 때문에 원래는 제가 준비를 잘 안 하잖아요. 이거 근데 두고 하지 마세요. 얘가 움직이더라고요. 뭐 확인하거나 찾거나 잘 안 했는데 나이 들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촬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라프타를 생각하면서 뭘 조금 생각했었냐면은 그 조나단 스위프트의 그 걸리버 연기에는 그런 읽었어요? 읽었죠.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진짜 멋있게 표현한 거야. 그쵸. 미야자키 하야오가. 저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게. 성도 책보다 이게 훨씬 멋있다니까요. 나는 그 이게 일은 안 하더라도 저거 조경을 한다면 그 조경을 갖고 있는 곳을 하나 만들고 싶을 가서 정도로. 팔아먹자 우리 김포 원래 일본식 적용 굉장히 오밀조밀하고 다 짜임새 있고 뭐 하나도 이렇게 계산해서 다 만들잖아요. 정원도 그렇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뭐 영화 뭐냐 킬빌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런 정원조차도 예를 들어 정원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 방 자체도 그렇고 전부 다 완전 계획을 다 해.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미야자키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중국을 아름다워요. 쫙 펼쳐놓고 예쁘게 만들어. 일본 같지가 않아. 진짜로.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네. 근데 그 걸리버 연기에 나온 그 정원은 그렇게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렇겠죠. 이야기 진행시켜야 되는데 그거 나갔겠지. 거기 나오는 라퓨타라는 하늘을 떠다니는 나라는 그냥 수학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뭐든지. 근데 대화도 안 여기서 하고. 근데 게임이 이거랑 비슷한 느낌의 게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하고 거기 다시 인류가 이제 다시 나오는데 그 인류가 거기는 그 로봇들이 있는데 그 로봇들은 다 동물의 형상을 하거나 막 이랬던 그 게임 있는데. 그런 게임 있어요? 네. 제 이름 끝나고 되게 유명한 게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거기서 동물을 인류가 멸망한다는 거를 알고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가 알고서 뭔가를 디자인을 한 거예요. 인류가 다 망하더라도 노아의 방주처럼. 인류가 다 망하더라도 만들어 놓은 기계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계속 자연을 가꾸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게 그래서 하늘섬이요. 그러니까 라퓨타가 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헷갈렸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호라이즌. 응. 빨리 제대로 말해봐. 호라이즌. 호라이즌. 나중에 찾아볼게요. 호라이즌이면 수평. 제로던 호라이즌 제로던. 그 게임이 되게 나는 게임을 해보진 못했지만 또 리뷰는 열심히 듣는 남의 설정 설정 중요하지. 듣는 게 재밌어서 게임은 근데, 스토리하고 세계관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듣기로만 해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나요? 아 근데 이 얘기 해도 되나? 이거랑 상관없는데 저는 그거를 그때 잠깐 선생님이랑 술 먹으면서 말씀드렸지만은 걔들이 세계가 망한 이유가 기계 문명 때문이거든요. 걔들이 기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설정이. AI에다가 뭘 하다가 그게 폭주해가지고 망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는다는 게 또 기계를 이용해서 지구의 자연환경을 자기들이 조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전 그 결론이 처음에는 그게 안 나오죠. 근데 나중에 엔딩까지 가보니까 과거에 그런 결정을 또 했다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인간이랑. 똑똑한 건지 멍청한 건지 어떻게 나는 멍청하다고 봅니다. 저도 멍청하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아니 그냥 자연을 그대로 냅두면 되는 거지 또 자기들의 인위적인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자연을 복구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소일고 애양간도 안 고쳤네. 그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했어요. 뭐라도 하고 싶은 인간의 그런 거구나. 것들을 표현한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게임상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진 않고 약간 되게 멍청하네. 영웅처럼 표현되는데 그렇긴 했어요. 네. 결국은 바벨탑. 예? 아니 바벨탑이 그러니까 어. 신에 도전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신이라고 보면 자연에 도전하는 거죠. 자연마저도 내가 세팅하고 계획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뭐 자연에 도전한다 그런 것도 있는데 전 그냥 그 어리석음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한번 기계 때문에 망했는데 또 자기들이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그걸 재복구를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난 그 너무 발발발거림이 너무 인간적이고 난 좋다. 난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네. 할 것 같아. 그 하나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모르겠어. 그거는 이제 나도 물음이 있어요. 네, 스팀펑크를 처음 들었고 찾아보고 싶어지네요 이제. 꼭 찾아보세요. 네. 스팀펑크. 펑크라고 치시면 아마 이미지 같은 게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사이버펑크는 워낙에 우리 때 안 익숙하고 알고 사이버펑크. 있었던 장르긴 한데 스팀펑크는 저도 공부 많이 했어요. 어머 요즘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서양에서는 되게 유명한 장르라고 좀 양 작가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처음 들어요 진짜.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네, 맞습니다. 되게 적합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네,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 맞습니다.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말고 되게 비슷한 장르 영화가 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배트맨 초기도 그건 비슷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배트맨은 그냥 초기라기보다는 뭐 그냥 배트맨은 어두침침. 그건 그냥 히어로물이고 끼워 맞추면 좀 그럴 거예요. 또 모르지. 우리가 뭘 모르니까 또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걸 테고. DC 유니버스에 아주 그냥 뭐 다크 히어로 배트맨 사랑합니다. 주인공들 다 잘생겼으니까. 안 작가님이 사랑하는 배트맨은 원, 투, 옛날에 쓰리 배트맨. 그러니까 팀 버튼의 팀 버튼의 배트맨을 배트맨. 좋아해요. 나는 그 후에 배트맨을 좋아하진 않아요. 보기는 또 봐요. 재밌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거는 나도- 팀 버튼의 세계. 나도 팀 버튼이 좋아. 거긴 조금 더 나는 상상과 유머와 위트와 막 이게 나한테 막. 원래 그런 감독이니까 진짜로. 팀 버튼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그 가위손이거든. 지난번에도 한번 에드워드 시저인. 네. 미투. 무서워. 무섭긴 해요. 어렸을 때 무섭긴 해요. 접했으니까 너 너무 어렵구나. 무서운 이미지만 딱 밖에 있어서 그게 커서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이건 진짜 그 잔혹동화예요, 근데 맞아. 그 사람이 잔혹동화야. 주인공 맡았던 남자. 그 조니 뎁 조니 뎁의 가장 리즈 시절이지. 제발 비주얼적으로. 거기서 그냥 레오나르도 멈췄어야 디카프리오가 그 로메오와 줄리엣 나왔을 때처럼 그때처럼 완전 리즈 시절이지. 진짜 제일 예쁠 때. 위노나 라이더도 그렇고. 정말 크리피하면서도 아름다웠어요. 잔혹동화예요, 딱 그냥. 라퓨타. 마무리를 마무리합시다. 끝으로 마무리해요. 네. 나부터 하면서 뭐 이렇게 느끼셨던 점이랄까 그래 그거는 그런 거 한 마디씩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막 이런 거 얘기를 하고 그래요?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진행 잘한다. 돌아가면서 저는 그 작품에 몰두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품 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스튜디오 지브리의 뭐랄까 멋있는 출정식 라퓨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네. 김선수입니다. 나는 사실은 그런 그런 류의 그 영화를 라퓨타를 처음 봤어. 그러니까 뭐 판타지기도 하고 뭐 사이언스 픽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장르가 복합되어 있는 그런 걸 진짜 태어나서 처음 받는 충격이었거든요. 우리 모두 다. 네. 음. 그때 당시 우리 나이가 이제 뭐 중학교 막 올라가거나 뭐 초등학교 마지막이거나 뭐 그럴 정도 나이였는데 그런 거를 처음 봤는데 너무 충격이었던 거야 이게. 그래서 라퓨타가 준 나한테의 영향은 최초로 다른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준 그런 영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아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히사이시조의 음악. 와, 네.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저한테는 되게 생소한 음악이더라고요. 나한테도 울림이 네. 없었어. 원령 라퓨타 하면 나중에 뭐 이렇게 또 세계관이 정립된 다음에 보신 원형공주나 이게 훨씬 더 남았겠죠. 근데 나는 그게 진짜 이 세상 살아가는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 막 다른 세계잖아요. 김 선수님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네. 이 음악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 음악이에요. 참 나도 나딕지가 이게 너를 태우고 너를 태우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난 Carrying You. 예. 별로 나름 내 가슴을 치지는 않았어. 그 13살, 14살 때 제 가슴을 쳤어요. 이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라퓨타 하면 소프트한 인간들이. 꼭 빠지지 않는 내가 동생하고 같이 봤는데 동생이 잘 때마다 이 노래 부른 거야 지금. 원곡이 아니어서. 그래서 원곡이 아닌가 이거 이게? 원곡은 아니야. 어쨌든 나는 이건 커버곡이야. 라퓨타를 그때는 못 봤고 이제 성인이 돼서 본 건데 그치. 이게 대학교 때인지 아니면 결혼 아니, 무렵인지 우리 결혼하고 나서 같이 그지 봤어. 그때 본 거잖아. 이거 한번 봐봐라 해서 제가 권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그 뭐 좋은 시절 등장하는 보냈네. 장면부터 해서 마지막에 어쨌든 그 라퓨타라는 그 조경을 조경.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 전형적으로 농부입니다, 농부. 김포에 내가 땅을 공간이 가지고. 생기면 저런 공간 만들고 싶구나. 완석군? 흔들지 말아주세요. 나는 항상 그게 이거 기억에 오리지널. 남는. OST라고 하는데 맞아요? 맞아. 마지막 엔딩 크레딧 맞아 이거. 엔딩 그림이에요. 이게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서 가사가 나와야지. 어쨌든 기억에 남는 그 성인이 돼서 그 시절엔 못 만났지만 나중에도 자주 보게 되는 그 애니메이션 중 한 작품입니다. 볼 때마다 가슴 뛰는데 자주 보기 힘들고 나이 들수록 봐야 될 게 많아가지고. 저는 김 선수님 말씀에 그 가슴 떨린다는 그 느낌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뻔한 플롯에 뻔한 교훈에 뻔한 이야기인데 사람을 가슴 떨리게 하는 뭔가가 있는. 그게 명작이죠. 맞아, 맞아. 그게 명작이죠. 네, 저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서 되게 뭐라 그럴까 이 작품은 이게 정말 너무 좋아 막 이런 건 없는데 그냥 너무 재밌는 작품이야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딱 라퓨타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양 작가님 말씀 지금은 동의해요. 근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13살, 14살 때는 그런 게 없잖아. 이게 너무 뻔한지 어떻게 알아.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완전 신세계인 거야 그냥. 4살에 이걸 봤다는 게 강남 살아요? 접하기 쉽지 않지. 진짜 나 개봉, 대학교 정식 지나서 개봉이 안 봤는데 강남 살아요? 야. 정말 미워할 거야. 그때는 진짜 완전 신세계였거든요. 그랬겠다. 입시 지옥에 막 갇혀 있는 상태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든 이게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나 보다. 저 군대 나왔어요? 정말 싫어. 이거는 번외 얘기인데 그래서 그 음식점 중에 4층, 5층 꼭대기에 있는 그 음식점 이름이 라퓨타가 몇 개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 뭐 그럴 수 그런 있었겠다. 레스토랑 이름이 라퓨타야. 서강대교 옆에 예. 오. 서강 팔경 그 옆에 있는 건물 거기 라퓨타가 있었어. 8층에. 라퓨타 팬이 많았구나. 안 작가님. 나한테 라퓨타는 코난이랑 라나가 좀 더 잘한 버전? 나와줘서 땡큐. 오늘 메이크업은 라나가 완전히 지금 중년된 그런 메이크업. 이쁘다. 미워 싫어. 마무리하시죠. 마무리. 마무리 끝.